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드디어 EDD 시스템 업데이트 스케줄이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잡혔습니다. 보통은 EDD가 시스템을 저녁 8시부터 새벽 1, 2시까지만 하는데 8시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월 달에 올린 동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짧게 요 안내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ID 베리피케이션 됐다고 EDD에서 컨퍼메이션까지 받았는데도 아직 진전이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그리고 1099G가 아직도 제로예요. 페이드는 다 됐는데 이런 분들. 설티파이 하라는 인박스 안내가 이미 설티파이 한 뒤에 오는 분들. 이거 헷갈릴 건 없는데 좀 헷갈리시나 봐요. 디스퀄리피케이션 노리스 받으신 분에 대해서요. EDD에서 안내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요점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EDD 화면을 보시면은 메인테넌스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오늘 밤 저녁 8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이요. 아마 내일은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디.미를 통해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는 제가 빨리 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라고 안내를 하셔서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EDD에서도 아이디 베리파이 됐다는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아직 펜딩이다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이디.미 베리피케이션 하라고 올리자마자 바로 하신 분들은 벌써 이제 페이드로 바뀌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2, 3일 뒤에 하신 분들은 시간이 더 지연이 돼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계속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시멈 2주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리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안 그러면 시간이 계속 여러분들이 버려지게 되니까. 인박스에 설티파이 하라는 이 안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도 또 물어보세요. 이미 설티파이 하고 나서 뒤에 며칠 뒤에 왔다는 거죠. EDD가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서 이 노리스가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ID.미를 통해서 ID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것도요. 계속 늦게 오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셨는데도 2, 3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오는 것도 바로 시스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리스가 늦게 오는데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Certified for Benefit 박스를 진행하셨으면요. 이런 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놔두시면 돼요. 따로 하실 거 없습니다. 클레임 밸런스 있는 화면에 Your claim has been receive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직 페이드가 안 된고요. 그 글씨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check back after라고 나와 있으면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페이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을 보면은 밸런스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데 아직도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이신 분들은 설티파이를 해도 계속 페이먼트가 펜딩이에요. 그래서 11주 추가 연장이 업데이트 돼서 밸런스가 바뀌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핏 이어가요. 지금 4월 10일로 연장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on extension으로 아직도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기다리시는데 제 생각에는 내일 오후 되면은 많이들 업데이트 되신 소식들을 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동안 펜딩이었던 게 이렇게 페이드로 바뀌었죠? 그런데 페이드로 나와도요. 실제로 페이먼 히스토리에 이렇게 페이드로 바뀌기까지요. 3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은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페이드로 바뀌었는데 3일 안에 안 바뀐다고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그래서 데비카드 돈 들어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페이먼까지 다 페이드가 됐으면 1099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non-issued라고 그래서 zero amount로 나오죠? 이건 아직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 되면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EDD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려서 중요한 건 없고요. 이 내용만 제가 좀 간추려 볼게요. EDD가 신분 증빙을 되도록이면 아이디단미를 통해서 하게끔 장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확실하게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셀폰으로만 아이디 단미 진행하셨던 분들이 많이 에러가 발생됐어요.
제가 실제로 도와드려도요, 제가 컴퓨터로 도와주면서 사진 찍는 것만 했을 때가 에러가 훨씬 줄었거든요. 아마 이제 전화가 뭐 온라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로 인정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컴퓨터나 태블릿 같은 걸로 이용을 하셨을 때 에러가 줄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가 좀 있는 거고요. 1,400만 명의 실업수당 신청자 중에서요, 대략 20만 명 정도가 이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EDD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질문들을 하는데요.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신 분들은 그걸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퀘셔나이어가 아니고 DE1000M 어필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한 인스트럭션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히스토리에 디스퀄리피케이션 스테러스에 쭉 나오신 분들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거 정리해 드릴게요. 편으로 이런 어필 폼하고 여러 가지 안내가 오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돼요. 최소 2, 3주 이상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스퀄리피케이션 화면이 뜨는 분들은 이 서류가 오든 안 오든 일단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늦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수당도 지연되는데 그 지연되는 시간들이 점점 갈수록 더 길어져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실 거 없이 무조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대략 걸리는 분들이 제 생각인데 소셜 넘버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컨디셔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워킹 스테러스가 노동허가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리뉴해야 되는 분들이 거기에 자동으로 시스템이 나오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가를 증빙하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소셜 넘버 그 컨디셔널에 대한 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한 몇 차례 설명드렸어.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뭐 not valid 아니면은 무슨 다른 조건이 있는 거 없이 이름만 딱 나왔을 때 소셜 번호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I9 폼에 대한 설명을 2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셜 카드가 컨디셔널이라고 그래도요. 새로 입사했을 때 고용주가 페이로를 주기 전에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그 폼을 받아서 IRS에 제출을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POA를 받는 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게 있지 말고 되도록 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DMV에 할 때도 이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해두시면은 이래저래 다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편으로 어떤 서류도 없이 디스퀄리피케이션 되신 분들은 무조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하고요. 만약에 우편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D100M 어필 폼하고 같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 베리피케이션만 하고 또 마냥 언제 될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필 폼이 왔을 때는 우편으로도 같이 서류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는 어떻게 보내는지 알죠? US 패스포트나 영주권 앞면과 뒷면, 그리고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 그런데 운전면허증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익스프레스로 메일로 보내면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가 없도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EDD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들을 많이 보셨다면은 아마 이런 문제들을 많이 잘 해결돼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를 막고 최대한 수당 받는 게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많이 리서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발빠르게 동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거예요.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